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에 올린 영상 중에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약, 그러니까 over the counter medication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몇 년이 됐고 그 사이에 이런 약들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하나하나, 그때는 다 뭉뚱그려서 제가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짧게 하나하나의 약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구조는 약국에 가면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대부분 약사 선생님들이 어디가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소화제를 그냥 권해주시죠. 이 약 좋아요. 이렇게 하면 4,000원, 5,000원 주고 약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것조차도 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행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미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약국에 가서 사야 됩니다. 약국이 미국에는 어디 있느냐? 전부 다 이렇게 개인 약국이 아니고 미국은 다 기업화되어 있죠. 월그린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모든 곳에 파머시라고 있죠. 그게 약국인데 그 약국에서 본인이 아는 만큼 내가 내 병을 알고 내가 내 재량껏 내 지식하에서 약을 골라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들이 바로 현실의 미국이죠. 그래서 이민을 왔거나 학생으로 왔거나 아니면 단기로 미국에 오신 분들이 아프거나 했을 때 병원을 가기에는 좀 그렇고 안 가도 될 상황인데, 그럼 약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약이 그렇게 싸지 않단 말이죠. 한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다 비쌉니다. 아무 약이나 골라도 거의 한 10,000원 정도는 하죠. 한국식으로 바꾼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살 수도 없고, 또 같은 약이라고 해도 우리가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는데 미국은 또 타이레놀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의 약사 선생님들처럼 이 타이레놀 종류가 많은데 이때는 이걸 먹어야 됩니다 하고 딱 권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본인이 알고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진단을 내려서 이때는 이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약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국의 선반위에 이렇게 타이레놀만 해도 종류가 3-4가지가 있거든요. 아이들 것까지 하면 4-5 종류까지 늘어나겠네요. 근데 어쨌든 성인 거 중에서 크게 뽑자면 한 3-4가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다 묶어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위해서 짧게 하나하나씩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부터 한 3번의 시간 동안 타이레놀의 종류에 대해서, 미국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매일마다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타이레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약이죠. 머리 아플 때 먹는 약, 그리고 열이 날 때 먹는 약, 해열 진통제, 이런 걸로 알고 계십니다. 자, 주로 언제 먹냐면 감기 증상에도 먹고, 머리 아플 때, 허리 아플 때, 그러니까 기타 이 통증에 관한 모든 증상에 먹을 수 있어요. 월경통이라든지 배란통이라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도 염증이거든요. 염증이 있으면 통증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고, 그리고 여성이 생리 전 월경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PMS라고 그래요. 왜 생리 전에 여성분들 많이 짜증나시고 막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괜히 통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걸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타이레놀로 해결이 되긴 됩니다. 1차적으로. 자, 이런 증상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흔하게 열이 나거나 해열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열을 내리고 진통을 해준다. 그러니까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작용 기전은 아셔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약의 작용 기전 때문에 이렇게 해열 진통 작용을 하는 게 바로 타이레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종류가 이렇게 마트에 가시면, 그 파머시에 가시면 약국의 선반위에서 종류가 성인들을 대상으로만 얘기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 뭘까요? 오늘 할 게 제일 기본인데요. 뭐냐면 타이레놀 그냥 기본입니다. 타이레놀 기본은 어쨌든 325mg이 제일 평범한 regular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이라는 건 상품명이에요. 제 지난 영상을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이 영상이 끝나시고 상품명이 뭐야? 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영상을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OTC, Over the Counter Medication에 대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약에는 generic, 일반명이 있고 상품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만든 거죠. 타이레놀을 만든 회사에서 이 약을 타이레놀이라고 하자고 해서 이 상품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여러분들께는 이 약학이나 의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께는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아마 약처럼 굳어졌을 거예요. 근데 원래 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 아이의 진짜 이름은 generic
generic name이라고 진짜 약품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트아미노펜. 이게 약품의 명인데 이런 걸 generic name이라고 해서 이런 걸 약국에 사시면 좀 더 싸요. 브랜드가 붙었으니까 이름이 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은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약효 효과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신다면 브랜드를 드시고 아니라면 그냥 일반 약품인 제네릭 약을 드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이 약품이 바로 타이레놀인데 이거의 기본약은 제일 기본은 325mg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약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용량이에요. 이게 도스라고 하는 건데 이 용량이 왜 중요하냐? 약은 모든 약들은 다 독성이 있죠. 어느 임계치가 되면 threshold를 넘으면 이상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권장량이 있고 독성을 나타내는 그 양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도스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거는 strong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약하다고 그러는데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계산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팁을 드릴게요. 타이레놀은요 하루에 4g 즉 하루에 4g이면 밀리그램으로 바꾸면 1000이거든요. 밀리가 1000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4000mg 이하로 드시는 건 하루에 오케이고요. 4000mg 이상 먹는 건 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은 간 독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 독성. 급성 간 부전으로 이어집니다. 하루에 4g 이상 먹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간이 손상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경우죠. 주로 내가 만약에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다. 내가 술을 먹었어. 그 전날이라. 근데 술 때문에 막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러던데, 술도 통증이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해열 진통제를 먹으면 되는데 그냥 아세트아미노펜을 먹는 거죠. 즉 타이레놀을 사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24시간 안에 내가 술을 먹었으면 모든 인체에서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이나 약이나 모든 것들은 독성이 있는데 이 독성들을 걸러져서 인체가 쓸 수 있도록 걸러주는 화학 공장이 바로 간이라는 것입니다. liver, 간인데 이 간은 알코올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죠. 알코올도 독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알코올도 화학식을 가진 외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간을 거쳐서 1차적으로 해독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간이 부담이 되겠죠. 간의 기능이 부담되는 상태에서 또 간에 독성이 있는 타이레놀을 먹으면 더 나빠지겠죠, 간이.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4000mg, 하루에 4000mg이 아니라 훨씬 더 적게 먹어도 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 술을 먹고 아프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드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예요. 절대 술은 술과 함께 24시간에 내가 술을 해독되지 않는 상태에서 타이레놀을 함께 먹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내가 또 종합감기약을 내가 먹고 있어.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칩시다. 코감기든 목감기든 대부분 여러분들이 제일 가다 보시면 미국에 오면 이것저것 복잡하고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기니까 그냥 common cold에 드는 일반 감기에 드는 그냥 다 들어있는 거 그쵸? 그거 하나 사십니다. 그렇죠? 나이클이라든지 그런 걸 사서 먹는데 그 안에 전부 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다 써붙여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해열 진통제. 그게 주 성분이거든요.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약도 먹었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타이레놀도 또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뭐가 되죠?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먹어도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돼. 무슨 계산을? 도스. 이 용량 계산을 해야 돼요. 원칙은 뭐다? 4000mg 이하를 지난 24시간 안에 드셔야 되는 겁니다. 최대 4000mg 이하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먹는 종합감기약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이 정도 들어있다. 내가 지금 24시간 안에 이 정도 먹었다. 한 3스쿱을 먹었다든지 4스쿱을 먹었다든지 그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뒤에 레이블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또 아세트아미노펜 325mg짜리를 또 몇 알을 먹었어. 그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총 24시간 이내에 4000mg을 절대 초과하면 안 됩니다. 권장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기다 내가 술을 먹었다든지 내가 몸이 상태가 안 좋다든지 간에 대한 그러니까 간염을 앓았다든지 내가 기본적으로 간에 대한 굉장히 부담되는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그리고 지난 24시간 48시간 동안 잠을 못 잤거나 폭식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먹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 건강상에 간에 부담이 되는 몸 상태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4000mg보다 훨씬 더 적게 먹어야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도스 꼭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325mg이 권장량이라는 거 여기까지 아시고 자 오늘은 여기에 더해가지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본 말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까지 오늘 영상하고 마칠 거예요. 바로 타이레놀인데 extra strength라고 딱 붙은 게 있어요. extra strength. 자, extra strength 붙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coated, C-O-A-T-E-D라고 coated. 이게 코팅이 된 알약이라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시면 지금 영상을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딱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사시면 extra strength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더 부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더 강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 용량이 도수가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간단합니다. regular는 325mg인데 500mg짜리가 바로 strength, extra strength 한 겁니다. 별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175mg이 더 상승했으니까 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의 원칙은 뭐다? 325든 500이든 이 숫자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대원칙은 지난 24시간 안에 4000mg 이하로 먹으면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25 같으면 몇 알 정도일까요? 한 10몇 알 먹으면 될 것 같고 500ml 같으면 한 8알, 4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알 이하로 맥시멈 8알까지만 하루에 복용해라. 이런 겁니다. 대부분 약에 반감기가 있지만 식전, 식후 뭐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다 계산하면 어쨌든 3번 정도 먹는데 많으면 한 4번, 5번도 먹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한 6시간 간격으로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아플 때 먹으라고 저희 의사들은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을 하면 하루 6번 먹게 되는 거고 6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하면 하루 4번 먹게 되는 거죠. 그쵸? 본인이 아플 때마다 as needed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먹으면 되는 건데 원칙은 뭐다? 딱 하나 4000mg을 초과하지 않게 먹기만 하면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00ml짜리면 extra strength라도 좀 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걸 8알 이하로만 드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extra strength에 이제 combine 된 게 바로 코팅이 됐다는 거거든요. coated tablet이나 caplet이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알약들은 처음에 입으로 내가 뭐 알약이나 음식을 먹으면 제일 처음에 식도를 거쳐서 밑에 내려가서 첫 소화를 거치는 곳이 바로 위입니다. 위에는 강산 HCl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산이 분비되는 곳이죠. 소화를 위해서. 이게 그래서 이거 죽처럼 이렇게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게 만들어져요. 이 강산이 모든 걸 녹여주기 때문에. 이 알약도 예외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가 소화가 돼야 되는 곳들, 그러니까 소화 중에서 1차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건 위고요. 2차적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소장입니다. 위 다음 부위인 small intestine, 소장, 작은 창자라는 소리죠. 이 소장에 크게 세 부위가 있는데 이 세 부위를 거치면서 모든 약효가 인체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강산 때문에 만약에 이 알약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약효가 파괴가 되면 소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흡수가 안 되진 않아요. 됩니다. 근데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efficiency,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효과는 똑같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고자 약을 새롭게 개정해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코팅된 알약이죠. 그래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더라 제가 알았었는데 이렇게 코팅되었다는 한자어로 쓰더라고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산으로부터 이 알약이 파괴되는 걸 최대한 막고 소장까지 안전하게 가서 소장에서 안전하게 최대한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500ml로서 이제 175mg 용량도 그러니까 도수도 3분의 1 정도 높아졌고 거기다가 원래라면 전통적인 325mg짜리 코팅이 안 된 것은 위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 효율조차도 그나마 325 중에 더 325가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절반만 흡수될 지경인데 이렇게 코팅이 돼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파괴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니까 500이면 500 중에서 정말 많은 양이 거의 소장에서 흡수된다는 거. 그러니까 extra strength라는 이 용어가 붙은 겁니다. 말 되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가 통증이 있다. 열이 심하게 난다. 아니면 내가 통증이 관절염이나 급격하게 난다. 그러면 이걸 먹어도 되는 거죠.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참고로 방금 제가 아까 뭐 코팅할 때 이렇게 뭐 태블릿이니 캐플릿이니 뭐 이런 용어를 제가 입 밖에 낸 것 같아서 이거 하나 그럼 추가하고 영상을 오늘 마칠까 합니다. 자, 알약에는 종류가 크게 미국에 왔으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면 상관없어. 약사 선생님이 권해주시니까. 근데 미국이니까 여러분들 지식을 FYI 여러분들의 정보를 위해서 제가 알려드릴게. 태블릿이 있고 캐플릿이 있고 그리고
캡슐이 있어요. 그쵸? 캡슐이 있고 뭐가 있더라? 맞아요. 캡슐은 주로 소프트 젤 타입의 캡슐이에요. 다시 태블릿, 캡슐, 그리고 캡슐, 이 형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는 태블릿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죠. 자, 태블릿 모르는 사람 없죠. 태블릿, 말 그대로 그냥 알약이라는 소리입니다. 딱딱한 거, 동그랗고 아니면 디스크 모양의 그런 전통적인 알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캡슐은 뭐냐? 여러분 캡슐도 아실 거예요. 캡슐은 말 그대로 캡슐, 뭐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들 항생제 마이신 하던 어른들 보면 그런 거 캡슐 있죠. 뭐 안에 알약이 들어있고 캡슐 잘 녹게 돼 있는 거, 그게 캡슐이라면, 자, 중간에 캡슐렛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캡슐렛이 미국에서 새롭게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이 타입 자체가 태블릿하고 캡슐하고 거의 또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태블릿은 아까 제가 동그랗고 원반 모양이라 그랬죠. 주로. 그런데 이거는 캡슐렛은 타원형 모양에 가까워요. 그래서 oblong shape이라고 하거든요. oblong shape. 타원의 원반에 가깝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 캡슐렛 자체가 이 목의 식도에 넘어가기 쉬우라고. 동그란 것보다 차라리 원반 형태면 이 얄쌍한 이 간격이 좁은 면으로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알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하루에 뭐 알약을 이제 열알 이상 한꺼번에 복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수니까 조금이라도 목에 덜 걸리는 게 먹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기 쉬우라고 첫 번째 나온 거예요. easy to swallow, 그러니까 삼키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캡슐렛의 형태고요. 그리고 아까 또 추가로 말씀드린 형태가 또 것이 주로 이런 것들이 또 코팅이 돼서 나오는 형태가 있죠. 아까 제가 말한 이유입니다. 위에서 소화되고 부서지는 걸 다 보호해줘서 소장까지 무사히 내려가라고 코팅을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슐 형태를 말할 텐데, 캡슐 형태는 주로 요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에드빌, 아이비프로펜 여러분 사시면 대부분 젤 형태로 돼 있죠. 그거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안에 반투명으로 보일 듯 말 듯 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걸 뭐라고 정확히 부르냐면 소프트 젤, 겔이든 젤은 상관없어요. 소프트 젤 타입의 캡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캡슐은 캡슐이야. 역시 타원형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약이 들어 있습니다. 잘 녹는데, 중요한 건 앞에 붙은 소프트 젤이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 젤. 이게 뭐냐면 젤이 젤라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젤라틴이 인체에 최대한 무해해요. 무해하면서 이게 바로 한글로 뭐라고 하더라? 이걸 서스펜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양리학적인 이론이에요. 약을 여기 서스펜션 하는 거예요. 딱 담아가지고. 그러면 최대한 흡수가 잘 돼. 소화가 잘 돼.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이 젤라틴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더 흡수가 잘 되려고 하는 게 바로 소프트 젤 타입입니다. 이게 뭐 캡슐이든 태블릿이든 상관없는데 주로 캡슐하고 맞붙어서 쓰입니다. 에드빌 같은 거는 좀 비싼 형태, 좀 더 고급 형태, 돈을 좀 더 주면 이 캡슐 형태, 소프트 젤 타입의 그런 걸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태블릿도 팔고 캡슐도 팔아. 근데 캡슐 형태 소프트 젤 타입의 약물이 서스펜션 된 게 좀 더 비쌉니다. 자, 어쨌든 태블릿, 캡슐, 그리고 캡슐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됩니다. 이 용어를 알고 마트에 가서 파마시에서 약을 사세요. 그러면 약이 보이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첫 영상이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타이레놀의 두 번째 형태인 관절염에 만들었다고 하는 타이레놀이 요즘 뜨고 있죠. 제 주위 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효과가 있는 거냐? 타이레놀을 관절염에 먹어? 근데 대문짝만하게 써놨거든. arthritis pain이라고. arthritis가 관절염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관절염 통증에 좋다고 타이레놀을 선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타이레놀이거든. 이게 사실인지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똑똑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